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주식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모으면은 은이 서말, 흩으면은 이가 서말, 이런 내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옛날 이런 속담이 제가 떠올라서 이 영상하고 연결시켜서 올려보는 겁니다. 과부는 이렇게 혼자 살아도 몇 년 지나면 은이 서말이 모인다 소리입니다. 은을 서말을 모을 수가 있지만은 반면에 호라비는 한 3년 지나면은 뭐가 쌓이겠습니까? 이가 옛날 같으면 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있는 이가 있었고 석회라 그러는 이의 그 알을 석회라 그러기나 그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옷에도 이가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막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그 이가 있는 애가 한 명 있으면은 반 전체가 이가 다 퍼져버립니다. 그게 이가. 그래서 막, 그 이 때문에 옛날에는 그 애들이 아주 그 곤란을 많이 겪었다니까요. 얘가 이가 있으면은 딴 애들이 옆에 안 갑니다. 이 옮을까 싶어서. 이가 그래 무서웠다니까요. 그 호라비는 혼자 되면은 그런 이가 서말이 생긴다 소리입니다. 그냥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러니까 막 어찌만 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주식 투자 이거요. 이게 한 주 한 주 사모으는 사람은 과부처럼 부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모으면은 좋은 주식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은이 이런 거 실버 은잎 한 잎 두 잎 모이듯이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반면에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왕창 그냥 남의 돈양 그냥 사가지고 몇천 주 몇만 주 사면은 그게 다 흩어버린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귀한 보화 돈을 흩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남겠죠? 다 좋은 재산, 논밭, 금은, 보화 이거 다 흩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만 남는다 소리입니다. 이가 드글드글 서말이나 이게 남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주식 투자 딱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 투자 몇십 년 오래 해봤지만은 모으는 사람이 실패한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 또 주식 투자 실패한 사람 요 시리즈를 한동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공하신 분 중에 제가 성당에 다닐 때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가지고 결혼해 올 때는 뭐 남자가 뭐 그 당시 부자인 집에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시집 오가지고 남편은 직장에서 그냥 박봉으로 이렇게 월급 조금 갖다 그 당시에는 그 자매님이 결혼하실 때는 월급 봉투를 받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남자들이 일만 했지 그 월급 봉투 돈이나 만져봅니까? 그냥 통장으로 들어보니까 그냥 아내가 그냥 돈 찾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남자분이 직장 다닐 때는 월급 봉투를 받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분이 그걸 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 모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주 사 모여가지고 제가 옆에서 제가 봉사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어, 지난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그게 있을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 성공하는 사람들 편에 이렇게 해서 그분 자매님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그분이 가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월급봉도 받아가지고 조금 좋은 주식 사 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또 올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또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고 또 다시 좋은 주식 또 저가 바닥에 있는 주식 또 사 모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남편분 월급만으로 이분은 그 돈을 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눈덩이를 굴려가지고 그 자제분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님인가 먼저 결혼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결혼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남편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아파트를 장만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냐?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남편분이 아이고 이거 뭐 친정집에서 얼마 좀 어떻게 했나? 뭐 어디서 좀 빌려서 이렇게 집을 장만해 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 딸이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이제 아들이 또 결혼할 때도 또 아파트를 또 이렇게 한 채 장만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장가를 보내더라 이건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이번에는 뭔가 이게 아닌데 자기 월급으로는 이 생활비 쓰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러면은 뭐 박봉인데 얼마나 자기가 갖다 준 돈이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월급봉도 갖다 준 거. 근데 그 생활하고 어디서 아내가 돈이 났느냐? 그래서 수상해서 아내를 그냥 앉혀가 다그치고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사실대로 이걸 얘기하라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다그치니까 아내가 그걸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 준 돈으로 아껴 쓰고 또 전락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굴렸어. 그러면서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 얘기 나오면요. 거의 이혼감입니다. 주식 투자에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 저도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를 말을 못했습니다. 한 몇십 년, 한 2, 30년 못했습니다. 혼자 뭐 벌 때도 있고 까먹을 때 혼자 끙끙하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한테 얘기합니까? 형제들도 가끔 서운하다는 얘기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거 왜 나한테는 왜 안 해주고 혼자서만 그거 해가지고 혼자 잘 살고 부자 되려고 그러냐고.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주식 얘기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할 때는 그만한 부정적인 그 당시에는 주식 주자도 못 꺼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주식 얘기하면은 막 친구들이 다 기겁을 합니다. 그 친구 하지 말라고. 그 주변에 아버님이나 친척분이나 주식 주자 꺼내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 얘기를 못 꺼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의 인식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못 꺼내고 남편분한테도 솔직히 말을 못 꺼내고 돈을 뭐 이렇게 계례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집장만 해줬다 이런 얘기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성당에서 그 자매님이 이제 또 세 번째 자식이 또 결혼할 때도 또 집을 한 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저금을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인을 결혼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편분이 볼 때는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내 진짜 마누라 되는 사람 얻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아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박봉에 그걸 쪼개가지고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큰일인데 집 한 채씩을 다 손에 쥐어가지고 결혼을 시킨다. 이거 보통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를 그때부터는 달리 보한 거예요. 이 아내가 정말 조강지처의 그거로서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내가 그 이후로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면은 그 남편이 혹시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길래 제가 느낀 거는 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데도 이 자매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은이 서말입니다. 자기가 조금 모으면 돈으로 그 은을 서말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재산이든 뭐든 흩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은이 서말이 되는 거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 모아 나가면 끝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주식을 그냥 흩어버리고 그냥 어디 굴러온 돈인 그냥 남의 돈 이렇게 하듯이 몇천 주 몇만 주 사가지고 그냥 한 번에 사가지고 왕창 날려버리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호라비처럼 이가 서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영상은
주식 투자 한두 두 주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모아 나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은같이 그렇게 귀한 금싸라기, 은싸라기 같은 그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그냥 왕창 그렇게 사고 이제 테마주나 뭐 이런 거 급등주 쫓아다니고 어떤 주관이 없이 매매하다 보면은 그냥 매매꾼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전국에는 호라비처럼 이가 서말로 이렇게 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